안녕하십니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맡게 된 박보미입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프리미어 프로도 그렇고 앞으로 나중에 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막 처음 배운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본 기능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영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상 소스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소스들을 로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그 기능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이 기능을 배우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강의 그 회차에 맞게 필요한 샘플 예제 파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차에 맞는 예제 파일들을 공유를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 예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소스들을 확보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소스들을 다 직접 촬영을 하거나 제작을 한 소스만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 소스들을 인터넷에서 확보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될 거고요. 미리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스들을 확보를 해 가는 과정에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점 그리고 활용 용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는 이미 제작이 됐거나 촬영이 되어진 기성 소스들을 가지고 편집, 수정하는 역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기성 소스들을 편집 가공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효과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리센트 리스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작업을 했었던 내역 중에서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될 그 파일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버튼, 그리고 기존에 작업을 했었던 파일들,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는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뉴 프로젝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했는데 첫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파일에 가셔서 뉴 버튼 누르시고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초기 실행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렀을 때하고 똑같은 메뉴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될 것인지 그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던가 해서 작업을 하시기 편한 찾기 쉬운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OK를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이제 편집을 하거나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를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소스의 그 포맷에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시퀀스 설정을 먼저 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 시퀀스를 미리 포맷을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방법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파일, 뉴, 시퀀스 이 버튼으로 갑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뉴 시퀀스 창으로 왔어요. 자, 간략하게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최상위
개념으로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위 단계에 시퀀스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밑에 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간략히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작업을 한 내용과 작업에 쓰여진 소스들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라는 것은 그 프로젝트 아래 시퀀스라는 것이 각각의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퀀스 화면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작업에 필요한 소스들을 불러와서 그 소스를 클립으로 활용을 해서 각각의 장면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클립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시퀀스가 모여서 프로젝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작업한 내용과 작업에 쓰여진 소스들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 파일이 소스 파일을 직접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업 환경을 옮기거나 뭐 컴퓨터를 바꿔서 작업을 이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 파일만 가지고 가게 되면은 소스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옮길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과 소스 파일을 모두 함께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시퀀스 생성 메뉴로 와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 통용되는 그 포맷들 그것들을 이 중에서 몇 개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미리 정해져 있는 포맷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팅으로 가가지고 여기 에디팅 모드 커스텀으로 바꾸셔가지고 수동으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퀀스 설정 메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상도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픽셀 비율.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영상의 길이는 나중에 상황에 맞게 계속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 가지. 첫 번째 해상도, 두 번째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세 번째 픽셀 비율 이렇게입니다. 자, 해상도는 화면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 세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포맷 중에 하나가 1280, 720 사이즈. 자, 1280, 720 사이즈는 HD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HD 사이즈보다 1920, 1080 사이즈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풀 HD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레이트인데 프레임 레이트라 하면은 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29.97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당 1초당 보여주게 될 화면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0장에 가깝죠. 1초당 30장의 화면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 설정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픽셀 비율이죠. 픽셀 비율은 꼭 반드시 스퀘어 픽셀 1:1 비율을 설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설정을 원래 이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으로 딱 바꾸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160대 99라고 되어 있던 것이 16대 9로 바뀌었죠. 자, 이거 어디선가 우리 많이 보던 것이죠. 16대 9 화면. 자, 그렇죠. 우리가 모니터나 아니면 TV 같은 것을 구매를 할 때 보던 그 사양입니다. 자, 그러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픽셀 비율을 설정을 하셨으면은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모든 그 패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스를 좀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기본 기능들과 메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소스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 이 강의에 필요한 소스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오디오를 포함한 동영상 이렇게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러 개가 있지 않아도 하나씩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예제 파일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간편하게
저작권이 없는 다 오픈된 소스를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다운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시 구글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영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나 혼자만 보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과 내 컴퓨터에만 저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영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확보를 하실 때도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검색을 해 볼까요? 자, 저작권이 없는 여기 있네요. 저작권이 없는 영상 소스 사이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자, 검색을 하니까 첫 번째 제일 위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 동영상 사이트 6가지가 나오네요. 자, 우선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니까요. 사진 소스와 일러스트 소스, 그리고 벡터 소스, 비디오 소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비디오를 한번 눌러보면은 영상의 길이와 해상도, 그리고 간략하게 미리 보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각각의 영상마다 모두 활용 가능한 범위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 오픈된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번 다운을 받아볼까요? 자, 여기 1920-1080 FHD 사이즈나 아니면은 1280-720 HD 사이즈 둘 중에 하나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보다 더 해상도가 높은 울트라 HD 사이즈나 아니면 뭐 8K 사이즈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HD, FHD 사이즈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예제 파일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확보하신 소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소스 한 장하고 오디오가 포함된 동영상 소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 부분 여기다가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불러져 오게 되었는데요. 자, 소스를 한번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패널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프리미어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설정된 시퀀스 설정이 지금 내가 불러왔던 소스와 포맷이 다르다. 설정이 다른데 기존 설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스에 맞게 변경할 것인가 거든요. 한번 변경하겠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시퀀스 설정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요. 여기 상단에 네 번째 메뉴 시퀀스 세팅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는 1920, 1080 FHD 사이즈에 29.97 프레임 레이트로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이 소스가 1280-720 HD 사이즈의 초당 30 프레임 레이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잘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본 메뉴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메뉴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영상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메뉴들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 위에 보면은 소스 확인 창,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위치가 됩니다. 두 가지 창을 동시에 작업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보면은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시퀀스나 아니면 불러왔었던 영상 소스들, 영상에 필요한 각종 소스들이 여기에 내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여기가 타임라인 창입니다. 타임라인 창에서는 지금 화면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여기 프로그램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 도구들이 있는데, 도구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을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스들을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옵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온 소스들을 타임라인으로 옮깁니다. 타임라인으로 옮기면 결과를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추가 작업이나 뭔가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을 작업을 하면 최종적 결과 확인을 다시 프로그램 창에서 확인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